제6장 드래곤의 유혹. 드래곤 왕은 우거진 낮은 덤불과 거대한 나무의 가지들 사이를 날아서 점점 드문드문해지는 숲을 지나 나아갔다. 정글이 변해 거의 평지가 나타나자 드래곤 왕은 속도를 늦추고 숲의 끝자락에서 파수병처럼 서 있는 세 그루 나무 중 하나에 내려앉았다. 아래에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함께 놀고 있었다. 멀찍이 커다랗고 둥근 과수원이 보였는데 거기에는 바퀴살처럼 질서정연하게 열을 맞춰 심겨진 나무들과 포도나무, 꽃들이 중앙 동산으로부터 쭉 펼쳐져 있었다. 과수원은 삼면이 높이 솟은 절벽이었고 왕 대신 그분의 산 골짜기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동산을 면밀히 살피는 동안 무언가 아래쪽 나뭇가지에 부딪혔다. 드래곤 왕이 내려다보니 접은 두 날개와 긴 꼬리를 가진 덩치 큰 뱀이었다. 에메랄드 갑옷을 입은 그 생물은 영롱한 파랑색, 초록색 비늘로 덮여 온몸에서 빛이 났다. 드래곤 왕이 쳐다보자 뱀이 큰 소리로 말했다. 너를 뱀이라고 부르겠다. 동산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 가장 현명하기 때문이다. 이 동산들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말이다. 뱀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드래곤 왕은 몹시 당황했다. 왕 대신 그분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이라는 생물에게만 말하는 능력을 부여하셨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라? 어떻게 뱀이 말을? 너를 뱀이라 부르겠다. 동산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 가장 현명하기 때문이다. 뱀이 좀 전에 한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더니 무지개색 깃털로 장식된 웅장한 두 날개를 펼쳤다. 뱀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반복했다. 너를 뱀이라 부르겠다. 동산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 가장 현명하기 때문이다. 이 동산들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말이다. 드래곤 왕이 뭔가 깨달은 듯 속삭였다. 저 녀석은 들은 대로만 말하는구나. 그냥 따라하는 것이었어. 완벽한 숙주가 되겠군. 그는 생각했다. 드래곤 왕은 자신보다 하위 피조물인 뱀을 소유해서 마음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숲속 생물이 드래곤 시드에 저항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나서 그는 뱀을 불렀다. 아주 멋진 날개를 가졌구나. 그가 드래곤 시드를 뱉으며 말했다. 뱀은 예상치 못한 음성에 놀라며 위를 쳐다보았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드래곤 왕은 옆가지로 내려가 억지로 미소를 띄우며 뱀에게 말했다. 아주 멋진 날개를 가졌구나. 아주 멋진 날개를 가졌구나. 뱀이 드래곤 왕에게 머리를 숙이며 그 칭찬을 반복해서 말했다. 드래곤 왕은 드래곤 시드가 싹트기를 바라며 다시 말했다. 너는 모든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생물이다. 너는 모든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생물이다. 뱀이 다시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그는 그저 숲 주변의 소리를 반복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드래곤 왕은 왜 뱀에게서 드래곤 시드가 자라지 않는지 초조해졌고 혼란스러웠다. 뱀이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드래곤 시드를 밀어낸 것이었다. 씨가 단단한 바위에서 싹이 트거나 자랄 수 없듯이 드래곤 시드도 낮아진 마음에서는 싹이 트거나 자랄 수가 없었다. 드래곤 왕은 생각에 빠졌다가 미소를 짓고는 다른 계획을 세웠다. 내가 왕 되신 그분보다 지혜로울걸? 드래곤 왕이 말했다. 뱀은 이 말을 따라하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했다. 그러나 그는 들은 대로 반복하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할 수 없었다. 내가 왕 되신 그분보다 지혜로울걸? 그는 그 말을 따라하면서 재차 드래곤 왕에게 굽실거리며 절했다. 그러자 드래곤 왕이 자신만만하게 일어나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나는 왕 되신 그분보다 지혜롭다. 뱀 또한 고추 일어서서 모두가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왕 되신 그분보다 지혜롭다. 그는 드래곤의 말과 몸짓을 따라하면서 거만하게 말했다. 그때 드래곤 시드가 뱀의 마음을 덮쳤다. 뱀이 다시 말했다. 나는 왕 되신 그분보다 지혜롭다. 드래곤 시드가 깊게 뿌리내렸다. 뱀은 자기 자신의 그 대단한 드래곤을 따라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감동을 받고는 날개를 펼쳐 다시 한번 반복했다. 나는 왕 되신 그분보다 지혜롭다. 드래곤 왕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악한 영이 내려가 뱀에게 들어가도록 힘을 가했다. 뱀은 진저리를 쳤고 그 드래곤에 저항하려고 컥 하고 기침을 내뱉었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고 드래곤 왕은 그를 사로잡게 되었다. 드래곤은 뱀의 나약한 마음에 명령을 내려
스스로의 의지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중앙 동산을 향해 날아갔다. 거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두 그루의 나무를 발견했다. 뱀은 왼쪽 나무를 피하고 싶었지만 드래곤 왕은 억지로 그 나무의 가지에 앉게 만들었다. 뱀은 드래곤의 왕의 조종대로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그날 아침에 들은 짧은 경고문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뱀이 말했다. 뭐라고? 드래곤 왕은 궁금했다. 그는 뱀이 한 말을 질문으로 바꿔서 뱀을 부추겼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뱀이 대답했다.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 하지만 네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하하하. 드래곤 왕은 뱀이 떠들든지 말든지 신나게 웃어 젖혔다. 그러고는 그 선악과 쪽으로 얼른 다가가 모든 열매에 드래곤 씨드를 뿌려놓았다. 나는 강력한 드래곤이다. 드래곤 왕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먼 산까지 메아리쳤다. 나는 드래곤 왕이다. 그는 계속 우쭐대며 드래곤 씨드를 흩뿌렸다. 왕은 기회가 있을 때 시면을 닫았어야 했다. 이제 값을 치러야 할 때다. 인간의 충심성을 시험할 때가 되었다. 인간들이 이 드래곤 씨드를 거부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자. 드래곤 왕이 악한 마음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동안 뱀은 그의 명령에 따라 나무에서 질질 끌려 내려와 나뭇잎들 사이에 몸을 숨겼다. 새들은 이 나무 저 나무를 자유롭게 날아다녔지만 그 금지된 나무의 가지에는 단 한 마리도 앉지 않았다. 자그마한 토끼 한 마리도 거기서 멀찍이 떨어져 열매를 모으고 있었다. 미어캣 한 마리가 토끼 곁에 다가와 낮게 들이운 포도 열매를 평화롭게 함께 따먹었다. 뱀은 나뭇가지에 앉아서 날개가 없어 네 발로 기어다녀야 하는 그 작은 동물들을 불쌍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잠시. 뱀은 남자와 그의 아내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막 지나가려 할 때 뱀은 더 높은 나뭇가지에 올라가 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 보였다. 뱀아,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꼭대기에 앉아서는 안 돼. 이것은 금지된 나무야. 여자가 뱀에게 말했다. 뱀은 미소를 지었고 그때 드래곤 왕이 왕 되신 그분의 말을 슬쩍 비틀어 여자에게 말했다. 왕께선 정말 어떤 나무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냐? 아니, 이 나무 빼고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여자가 말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만지기만 해도 죽을 거라고 하셨어.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 열매를 네가 먹으면 눈이 열리고 왕처럼 지혜로워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걸 그분이 하시는 거야. 뱀은 더 위쪽의 가지들로 올라가 여자의 손에 열매가 닿도록 자기 무게로 가지를 내려주었다. 여자는 매달려 있는 열매를 보고 몇 걸음 더 가까이 갔다.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뱀의 마음속에 안착한 드래곤 씨드를 뱀이 훅 불어넣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마음에 담았을 때 드래곤 씨드는 싹이 텄다. 열매가 정말 먹음직스럽네. 여자가 생각했다. 왕은 왜 우리에게 이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지? 나 스스로 무엇이 먹기 좋은지 결정할 수 있잖아. 남자는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해주신 경고를 아내에게 상기시킬 수 있었지만 그는 열매를 따서 한 입 무는 아내를 보고만 있었다. 여자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고개를 돌려 남편에게 말했다. 먹어봐요. 나 좀 봐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여자는 웃으며 한 입 베어문 열매를 남편에게 건넸다. 아내가 먹고 후회하지 않으니 나도 괜찮겠지. 그가 생각했다. 그때 드래곤이 심은 한 알의 씨가 갈라지면서 작은 뿌리가 나타났고 그 남자의 반역적인 마음 속에서 비옥한 땅을 발견하자 얼른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싹이 튼 드래곤의 교만의 열매를 뽑아냈어야 했다. 하지만 그 대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는 열매를 한 입 깨물었다. 그러자 그 무시무시한 뿌리는 더 깊이 박히게 되었다. 교만의 달콤한 즐거움은 그저 잠시 지속되었을 뿐 그들이 서로를 쳐다보고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자 즐거움은 수치심으로 변해버렸다. 뱀은 큰 소리로 껄껄 웃었고 두 사람은 도망쳐 얽히고 설킨 포도나무 덩굴에 몸을 숨겼다. 생애 처음으로 겪는 새로운 감정, 그것은 수치심이었다.
그들은 넓은 잎이 달린 주변의 가지들을 획 잡아채서 꺾고 그것을 서로 엮어서 몸을 가릴 것을 만들었다.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으니 그나마 조금은 안정이 되어 긴장을 풀어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동산에 가장 공포스러운 소리가 난 것이다. 그것은 왕 되신 그분의 발소리였다. 닉은 책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흘끔 쳐다보았다.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는 문자 보낸 것에 답이 오길 기다리면서 골프공을 집어 손가락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아빠는 언제나 똑같은 브랜드의 골프공을 사용하셨다. 핑아이라는 브랜드였는데 닉은 공 위에 인쇄된 작은 눈 모양의 로고를 좋아한 적이 없었다. 그 눈이 항상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빠가 골프를 칠 때마다 그 눈을 쳐다보던 걸 닉은 기억하고 있었다. 골프채로 몇 번의 스윙을 한 뒤 항상 어떻게 가는지 잘 봐라 하셨다. 닉은 문자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문자를 다시 보내놓고는 아빠가 계셨을 때 함께 나갔던 코스들을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그때는 닉이 8살, 성인용 골프채를 들기에는 아직 작았지만 아빠는 닉을 잘 키우고자 한 달에 적어도 2번은 함께 골프를 치려고 하셨다. 푸른 필드 밖은 시간이 멈춘 듯했고 그곳엔 세상 근심 없이 봄볕을 만끽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아빠와 아들뿐이었다. 닉이 손에서 골프공을 굴리면 굴릴수록 마음속에선 더 많은 질문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아빠, 왜 암에 걸리셔야 했던 거죠? 닉은 위를 쳐다보았다. 왜 아빠를 안 고쳐주셨어요? 왜 우리를 안 돌봐주신 거죠? 분노의 눈물 한 방울이 닉의 볼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책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잊혀버렸다. 닉의 침실 천정에 거뭇거뭇한 형체가 휘돌았고 몇 년 동안 닉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쓰라린 생각과 절박한 질문들을 불러내 머리를 어지럽혔다.